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과 성공학의 대가로 잘 알려진 분이죠. 얼 나이팅게일의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는 책과 함께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미국이 한창 경제적 불황으로 허덕이던 1920년대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겨우 입에 풀칠밖에 하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모님께 왜 우리는 가난한가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은 그저 한숨만 쉬실 뿐 속 시원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다고 해요. 결국 어른들로부터는 해답을 얻지 못했던 나이팅게일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어디에선가 반드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 얼 나이팅게일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레코드로도 제작이 되어서 순식간에 1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요. 그 결과 그는 골든 레코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비밀을 깨달은 덕분에 미국 전역은 물론 서인도,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당시에 밝힌 이상한 비밀이 그들의 삶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얼 나이팅게일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는 책과 저희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 5%만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훌륭한 의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날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슈바이처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꿈꾸며 열심히 일해서 일군 것인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가 되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게 된 것도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보통 25세 전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65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젊은이들은 가슴에 벅찬 꿈을 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들을 붙잡고 성공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의욕과 열정이 넘쳐 흐릅니다. 그들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 모두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들이 마침내 65세가 되었을 때의 상황은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100명의 젊은이 중에서 한 사람만 부자가 되어 있고 4명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독립을 갖춘 상태이며 5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54명은 파산 상태에 놓이고 맙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죽거나 아니면 사회보장기관, 교회, 친인척, 자식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연명합니다. 100명 중에서 5명만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극단적인 통계치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던 젊은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들의 꿈과 희망, 계획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우며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100명의 젊은이들이 시간이 흘러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서 단지 5%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공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것이다.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 다시 한번 성공의 정의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오로지 가치 있는 꿈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이들은 난 뭔가를 해내겠어 라는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나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현모양처로 살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성입니다. 스스로 절실히 원해서 길거리의 한 코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성장하고 팀과 함께 성공을 다져나가는 영업사원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심한 일을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20명 중에서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곧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경쟁 상황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사실 경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자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즉, 미래를 약속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니 그런 열쇠가 있더군요. 저는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혹시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별로 이뤄내는 것이 없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지 궁금하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사람을 보고 행운아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의 손은 마이더스의 손인가 봐.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려고 하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은 떠나기 전에 이미 항해 일정을 계획했고 항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그곳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목표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만 번의 9,999번은 가고자 했던 곳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다른 한 척은 목적지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도 없이 그냥 엔진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떠나는 겁니다.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설사 항구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침몰하거나 외딴 해변으로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세일즈맨은 능력이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고 있다면 가장 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 판매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보상을 해줍니다. 더욱이 세일즈맨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죠. 오늘날 훌륭한 세일즈맨이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세일즈에서 성공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강자가 승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지는 것을 막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초점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에게 맞추면 전체적으로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약한 분야를 보호하다 보면 결국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맙니다. 그러나 덕분에 개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실제로 오늘날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머리가 특별하게 좋거나 재능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럭저럭 일해도 먹고 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습성에 젖어서 지금을 안정기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향해 커다란 상승 곡선을 그리며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지대를 뛰쳐나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갑자기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 불안함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도 모두 과거로 남을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현자와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생각이 같았는데요. 로마의 위대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말했고, 영국의 명재상 디즈레일리는 기다릴 의지만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명상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의 저명한 강연자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역시 우리에게 심오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머릿속의 생각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철저히 믿고 행동한다면 그 생각은 실제로 삶과 연결되면서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과 감정으로 연결되어 더욱 흥미로워지고 그러한 흥미로움이 바로 신념의 특징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학식을 갖추고자 한다면 학식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를 원할 때에는 정말로 간절해야 하고 절대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명언들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먼 빈센트 필 박사 역시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데요. 삶의 위대한 법칙 중에서
내가 젊은 시절에 깨우쳤더라면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으로 늦었지만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라고 생각한다. 그 위대한 법칙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모든 성공 법칙의 밑바탕에는 이 단순한 사실이 깔려 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반역자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잃게 만든다. 또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사람들은 간혹 주변 환경을 탓한다. 그러나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며 만약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견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혼란과 걱정, 두려움, 근심으로 가득 차고 그 결과도 생각대로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좌절과 두려움, 걱정, 근심의 연속입니다. 마음의 밭에 긍정적 목표를 심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살면서 내려야 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더 나은 직원이 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성취하고 싶은 지위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돌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도 같은 법칙입니다. 사람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항상 아래로 떨어지죠. 절대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의 다른 모든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칙은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그 모습이 어떨지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날을 두고 진정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장병과 신경쇠약의 시대라는 의미죠. 의학의 발달로 건강과 장수의 새로운 정점에 서게 된 이 시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해결해줄 위대한 법칙을 깨닫는 대신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걱정과 불안감에 지쳐서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평생 진정제에 의존해야 할 겁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당신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이 정확하게 그곳에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당신은 미래에 당신 생각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일, 다음 달, 그리고 다음 해에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모습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애리조나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흙 운반차가 시속 55km의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에는 20톤쯤 되는 흙이 실려 있었는데 운전석에는 아주 작은 체구의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무척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운반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넋놓고 앉아서 차가 제대로 굴러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 법칙은 마치 양날을 가진 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조종해야만 합니다. 성공, 부, 행복,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꿈꾸었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 법칙을 잘못 사용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곳에 사용하느냐, 나쁜 곳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입니다. 왜 이상한지, 또한 왜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죠? 사실 이건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현자들에 의해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또한 말 그대로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공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한 달이 넘도록 물어볼지라도 당신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흥미진진한 모험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따분하고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기쁘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충만한 삶의 기쁨에 젖어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루브 패터슨이 톨레도 블레이드 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강연을 마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신문사에서 일하며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것과 어딘가로부터 와서 또 어딘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마치 신나는 모험을 즐기듯이 살아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는 목적지가 없는 길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역시 갈릴리 평원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30일 테스트.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선 3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는 않을 테지만 당신이 제대로만 한다면 그 테스트는 당신의 인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자연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자연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리학의 자연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행동에는 똑같이 비례하는 반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30일 동안의 테스트 결과는 당신이 쏟은 노력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공하고 멋진 삶을 이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의 뜻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계는 우리 스스로 정해놓았던 것이며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용기를 동원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명확하고도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철저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당신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갈 길이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에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넷째, 적어도 수입의 10%는 저축하십시오. 현재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멋진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되짚어 봅시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용기를 발휘해서 날마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적어도 수입의 10%는 저축하십시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생각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자, 이제 30일간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당신이 이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망, 소원, 두려움, 불안감 등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떠올려서 카드에 적으십시오. 더 많은 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수입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 집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기를 원할 수도 있고, 가족이 더 화목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카드에 적으십시오.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한 가지만 적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도록 지니고 다니십시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곧바로 기분 좋고 느긋하게 긍정적인 자세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곧 당신이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며 또한 당신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목표가 적힌 카드를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도 보십시오. 그 카드를 보면서 당신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적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그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하려고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라면서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제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크릿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한 대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는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무언가를 엄청나게 간절하게 원하고 꿈꾸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 그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미친 듯 달려본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뇌이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저에게는 작은 성취가 쌓여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이팅게일의 책은 실제로 보시면 정말로 작고 가벼운 미니북인데요.
하지만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무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또 값진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여러분과 다음 라디오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